안녕하세요, 여러분.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요.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기업들의 인사이트 정보를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다루고 있는 핀테크 기업들 주주분들께서는 확인해 두면 나쁘지 않은 내용입니다. 젤러 혹은 젤이라고 부르는 서비스인데 미국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앱 서비스입니다. 거의 매번 떨어지지 않는 상위권 순위에 있는 서비스인데 미국의 토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제가 근래에 많이 소개하고 있는 오픈 뱅킹을 대표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간편 송금, 그러니까 토스도 그렇지만 핸드폰 번호만 있으면 송금할 수도 있으시 이 젤러 역시도 간편 송금 서비스로 대표되는 서비스인데 이 젤러가 앞으로 핀테크 기업들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페이먼트 서비스를 강화한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토스랑 똑같다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송금을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검색해 보면 근래 사기나 조금 안 좋은 뉴스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프라가 워낙에 좋기 때문에 충분히 앞으로 현재도 그렇지만 확장 가능성이 굉장히 뛰어나고요. 페이먼트 서비스를 하고 있긴 합니다. 다만 아직까지 그렇게 강력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발전할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QR코드를 도입했다고 하는데 또 그 외로도 페이먼트 서비스가 있습니다만 그렇게 강력하게 페이먼트 쪽에서 강점이 있진 못했습니다. 처음에 이 앱이 나올 때 기사 읽어드리면 얼리 워닝 서비스라는 30개 이상의 은행 및 관련 기관들이 만든 서비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핀테크 업체에 대항하기 위해서 이 서비스를 내놓았다라는 기사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데 30여 개의 금융업체가 협력해서 서비스를 출시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용자 수도 어마어마하고요. 연관돼 있는 서비스가 많다 보니까 그냥 인프라가 사실은 넘사벽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핀테크 기업들과는 애초에 시작 자체가 다른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가 무언가 본격적으로 핀테크와 경쟁하기 위해서 영역을 넘어온다면 충분히 좀 우려할 수 있을 만한 부분이 있고 앞으로 어떤 서비스를 추가할지가 좀 저는 걱정과 우려 그리고 기대 같은 걸로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페이먼트 서비스가 있고요. 우리나라도 역시 협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모바일 결제 플랫폼으로 젤러페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간편송금 서비스를 역시 강조하고 있는데 이 기사에서도 되어 있지만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등등 미국의 대형 은행들이 공동 구축한 디지털 결제 플랫폼이자 송금 서비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소개를 하고요. 그러면 뭐가 걱정이고 우려냐? 어떻게 발전할 수 있을지가 우려인 겁니다. 기존에 갖고 있는 서비스가 굉장히 강력한데 다운로드 순위 보시면 현재 4등입니다. 지금 순위로 4등이고 보시면 캐시앱이나 페이팔, 벤모 그 아래에 있는 서비스 보시면 대형 은행들이 있죠. 그러니까 핀테크 우리가 알고 있는 페이펄이나 스퀘어 같은 서비스를 제외하고 나면 거의 최상위권에 있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송금 부분에서는 압도적인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의 은행 앱들보다도 더 순위가 높이 있다는 거고 그만큼 사용자도 많을 수밖에 없다는 건데 소파이도 뱅크 차트 획득 후에 얼마 전에 이 젤러와 연동이 됐습니다. 뱅킹이 되었기 때문에 소파이도 연동이 되었고요. 뭐 나쁜 소식은 아니니까 한번 전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관련 내용을 조금 더 읽어드리면 젤러 페이를 활용해서 앞으로는 이 페이먼트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주요 카드 네트워크와 경쟁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 뭐 카드라고 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마스터카드나 비자 등등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더 넓게 보자면 온라인 페이먼트 기업들도 역시 포함입니다. 충분히 연동할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스퀘어 같은 기업들 그리고 페이팔 같은 기업들은 어느 정도는 좀 염두에 두면
어느 정도 경쟁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물론 반대하는 여론이 좀 있다고 합니다. 현재 이 젤러가 여러모로 이 사기나 아니면 금융 관련 서비스 보안을 더 강화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은행이다 보니까 기존의 핀테크에 비해서 이런 이슈에 훨씬 더 민감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 보니까 반대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만 요건 시간의 문제, 또 기술적인 문제일 거라고 보고, 이 반대 여론이 없어진다면 언젠가 핀테크의 영역으로 넘어올 거기 때문에 이 이슈가, 또 읽어드리면 젤러의 소비자들의 이용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용자 수가 6,100만 명에 이를 것이라고 하는데, 소파이가 350만 명쯤인 거에 비하면 말도 안 되게 많죠. 애초에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서비스입니다. 네. 송금 서비스 부분에서는 압도하는 서비스인데, 여기서 혹시 페이먼트가 강화된다면 이거는 조금 우려해 볼 만한 내용이죠. 전년 대비 13%쯤 성장하는, 나쁘지 않게 성장합니다. 애초에 가지고 있는 고객 수가 많은데 그 고객 수에서도 무려 13%가 성장을 했다라는 게 중요하고, 젤러 페이먼트는 오픈 뱅킹과 밀접하게 관련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요. 젤러가 여러 은행 계좌에 접속할 수 있다 보니까 이 페이먼트 서비스에 대한 연동성도 물론 좋을 거고,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어떠한 서비스 또는 어떠한 페이먼트 서비스가 나왔을 때 그냥 딸려가는 고객 수가 충분히 있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사에서는 마스터카드 등등 기존의 페이먼트 기업 또는 오픈뱅킹 업체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와 매우 유사한 서비스가 나올 수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당연하겠지만 시대의 흐름이기 때문에 이걸 이 젤러가 아니더라도 어떠한 서비스는 계속 이 페이먼트 서비스 쪽에 더 진출을 하고 강화할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러니까 대형 은행들이 핀테크에 진출하고 있는 걸로 보면 오픈 뱅킹이 있는 거고, 첫 번째로. 두 번째가 본인들 자사 서비스 강화가 있는 건데, 이번은 본인들 나름대로 하고 있는 거고, 이 오픈 뱅킹 쪽에서의 서비스 확장은 이 젤러를 통해서 하고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큰 흐름상 이렇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도 나쁘지 않게 성장합니다. 이 오픈 뱅킹을 통한 페이먼트 시장이 나쁘지 않게 성장하거든요. 애초에 규모가 크다 보니까 뭐 엄청나게 기록적으로 성장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전해드리고, 뭐 계속 최근에 경쟁 관련 오픈뱅킹 관련 영상을 많이 만들고 있는데 충분히 염두해 두실 만한 소식이다 보니까 가지고 왔습니다. 이 내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